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에 따른 결과가 꼬리표처럼 따라오죠. 그러나 사회초년생이 앞으로 마주할 대목하고 인정 없는 사회라는 무대에서 겪는 새로운 경험은 어떤 결과와 상황이 들이닥칠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주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며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불편한 상황도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름 이점은 존재합니다. 이번 2부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이 앞으로 맞이할 불편한 상황의 이점은 무엇이 있고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무엇을 타인에게 내어주고 쟁취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러분이 보다 나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희망하며 2부 영상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동기들보다 일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한다면 부정적 생각들로 자책하며 좌절하지 말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배우며 업무를 이어가 보세요. 그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말이죠.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사회생활에 내 임무를 적절한 시간에 완수하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새로운 일을 배우면 누군가는 빠르게 성과를 보이는 반면 누군가는 배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머리가 없다고 표현하죠. 만약 내가 이런 경우라면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흡수하지 못한 지식들을 메모해 놓지 않으면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메모의 다른 효과는 그 행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타인들로 하여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성실함을 보이는 이미지 메이킹은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죠. 극복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주변에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메모하지 않고 그로 인해 미숙한 업무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불성실해 보이며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도 괴로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또한 선배들은 알려준 걸 반복해서 알려줄 만큼 너그럽지 않으며 행여나 알려준다 해도 누군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선배가 후배에게 반복해서 알려줄 이유가 마땅히 없습니다. 너무 까칠하고 야박하고 계산적으로 보이지만 사회는 기브 앤 테이크가 더욱 확실시되는 곳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여러 시련들이 기다립니다. 동료, 선배들에게 눈총을 받기 시작하죠. 인력이 부족한 간호계에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남의 발목 잡는 사람, 민폐주는 사람 또는 짐짝 같은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 힘든 상황을 만든 느림보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느림보가 그르친 일을 수습하느라 더 일손이 가고 시간이 허비되니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간호사들에게 최근 관용을 베풀어 기회를 주며 포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말이죠. 또한 업무 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빠르게 성과를 보이며 나아가던 사람도 어느 순간 정지하기 마련입니다. 그 시점은 기본적인 업무를 다 배우고 일에 적응한 순간, 배우는 게 늦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같은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느림보는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지점에 다다를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느린 것이 당장 불편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지만 남다른 각오와 성실함, 노력으로 자신의 느림보 시절을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순간 힘든 시련과 위기로 단련된 어엿한 간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요즘 사회초년생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이 불편하면 타인의 불편함 따윈 안중에도 없이 할 말을 다 한다 합니다. 개인의 주장을 어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어필함으로 돌아오는 나의 책임이나 내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고려해본다면 어떨까요? 여기 신입사원 A가 있습니다. 한날은 신입사원 A가 너무 일을 형편없게 하자 사수에게 문책당합니다. 그런데 이날 일이 터졌습니다. 사수는 그간 A의 근무 태도나 형편없는 업무 능력으로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평소 점잖았던 사수는 이성을 잃고 비속어를 섞어가며 A를 문책합니다. 그러자 A는 사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일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비속어는 선 넘은 행동이라며 사수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수라면 신입사원 A라면 어떤 대처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온라인에 떠도는 할 말 다하는 신입사원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해석은 세대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법치주의 사회에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입사원 A에게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비속어를 사용한 사수도 잘못했지만 잘못의 크기를 떠나 결국 둘 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조직 내 평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둘 중 한 명은 확실한 패자가 됩니다. 패자는 둘 중에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엔 사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신입사원이 패자가 될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만약 사수가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며
신입사원 A가 생각한 정당한 권리를 쟁취했다 한들 결국 신입사원 A는 소탐 대실한 꼴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최선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어떤 득실이 있을지 예측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앞선 행동은 사수를 비롯해 다른 선배들까지 벽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오랜 시간 꾸준히 이어진 그들만의 조직 문화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에 대한 반기를 들어 혁명을 꿈꾼다면 깨어있는 사회초년생보다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찍힐지도 모릅니다. 앞선 사례에서 어떤 대처가 현명했을까요? 신입사원 A처럼 지금 당장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사과는 받아야겠지만 적당한 시기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로 인해 생긴 일이니 대수롭지 않게 묻어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적절한 시기에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A의 행동은 사수의 입장에선 싸우기 위한 도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추스르고 회식 같은 자리 또는 좋은 분위기 속에 그때 A를 살며시 꺼낸다면 어떨까요? 서로 선했던 감정을 공유하고 사과도 받고 이전보다 조금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전처럼 일을 개차번으로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일하러 온 곳이지 사교 모임 같은 건 안 한다며 마이웨이로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문책당하는 상황에 신입사원 A처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 결과가 조직 내에서 투명인간 취급할 수 있을 것이고 알려주면 좋은 업무 기술이지만 안 알려줘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신입사원 A는 자신만의 도덕적 우월감에 심취한 나머지 조직 내 낙오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 가능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은 손쓸 방도가 없으니까요. 간간히 소신 발언이라는 이슈로 유명인들이 언론에 나오곤 합니다. 누군가는 소신 발언으로 큰 인기를 얻는 반면 누군가는 소신 발언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하려는 발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방향성에 반하는 것이라면 이야기하기 전 한 번 더 이 발언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득실을 확실히 따져본 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회식. 저는 회식이 처세술과 사회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무대라 생각합니다. 회식은 업무에서 벗어난 곳이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인 사교 모임은 아닌 업무와 사교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회식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회식에 대한 주요 논쟁은 참여에 대한 찬반 논란. 회식을 하지 않으면 아예 생기지도 않을 문제이지만 현재 조직에 자리 잡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회식을 원하고 그것을 하나의 조직 문화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며 어느 순간부터 술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이후 회식 참석 또한 자율에 맡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불참에 대한 이유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회식보다 개인 시간이 중요하다. 난 일만 하기 위해 입사한 것이다. 회식은 업무가 아니니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 술을 못 마신다. 그 외에 여러 이유들이 있죠. 정말 이런 이유로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회식을 반드시 참석하는 신입도 있죠. 지금의 개인 시간보다 선배들이 근무지에서 하는 나에 대한 평가에 신경 써야 하고 나의 업무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며 업무의 연장선으로 일하며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알 수도 있으며 술은 하지 못하지만 예의상 술자만 채우면 된다며 자신만의 노련한 서세술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업무에서도 보다 나은 조직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인관계를 포기하고 마이웨이 하며 일만 잘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마이웨이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혼자가 되는 고독감, 외로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는 너그럽지 않은 평가, 조직 내 철저한 사무적인 대우 등 당신들과 친해지기 싫어라는 말에 따라오는 꼬리표를 모두 감당 가능하다면 말이죠. 한편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널리 퍼지는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혁신자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 친해지기 싫은 부적응자 또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조직 내 적절한 협동심과 유대감은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된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겉돌지 않고 최소한의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유대감 형성을 어려워하는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을 개인주의라고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써 자리를 만든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안겨주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모순적인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회식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회식 문화는 이전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 좋아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회식을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본인의 선택이지만 회식을 즐기는 쪽이 보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딜 가나 신입들이 입사하면 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선배를 대상으로 언급하는 말이 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후배들이 뒤에서 저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선의로 다가간 것이 그들에겐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느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젊은 꼰대. 꼰대라는 비하 단어에 젊은 사람들도 그 행태를 이어간다 해서 붙여진 신조어. 물론 강압적이며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비신사적인 행위까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저 악의 없이 베푼 선임마저도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저 더 나은 선택지를 제시했을 뿐이고 내키지 않으면 참고만 하면 되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은 고민하다 결론을 냈습니다. 다른 말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듣기 싫으면 꼰대라 한다고 말이죠. 논하지 않게 잘 따라줬으면 하는 선의에 기인한 바람이었지만 다르게 보면 후배들에겐 그런 행동이 눈에 거슬려 불편하니 내가 생각한 틀에 맞춰라는 식으로 폭력적이며 주제넘는 참견으로 다가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직적 상관계에서 나오는 언행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이었을 테니까요. 한때는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어 쓸데없는 참견인 꼰대질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뭘 하든 원리 원칙대로 하기 위해 애썼으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겪어보고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방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방관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것임을 깨닫고 꼰대 소리 듣는 것에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라지만 비난받는 게 두려워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누군가 바른 말 하는 저를 보고 젊은 꼰대라 한다면 절대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런 비판과 비난을 충분히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수단은 누군가에게 맞서는 혁명도 아니고 위에서 투덜대며 불평불만 따위를 늘어놓는 것도 아닌 몸소 보여주고 증명하는 혁신이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꼰대질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참견 행위에 알러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에 대한 정을 표현하는 선한 사람들을 악의로서 그 사람을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대하죠. 그러나 그건 그냥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예의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치관이고 정말 불합리하다면 무조건 그 대상을 적대시하고 비난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해하려 노력하고 나아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물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마움, 호감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쓰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대인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여겨지죠. 선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시기를 만들어 하나의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첫 월급에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과 첫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직장에 선물하는 것. 저 역시 신규 강사 때 첫 월급으로 동기들과 돈을 모아 부서에 전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선물을 준비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신규 강사 때 현재 받는 급여 수준에 노동 가치를 해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내가 해낸 수준으로 삭감하여 받을 일은 없었죠. 급여를 받는 것이 행복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미안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일 못하는 나라는 존재로 인해 괜히 업무 부담과 귀찮음만 늘게 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본인 업무도 있는데 내가 해내지 못한 것까지 해주며 충분히 사무적으로 나를 대해도 상관없었지만 호의를 베풀며 친근하게 다가와주고 한 달 동안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질책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었죠. 한편으론 일을 못해 민폐만 주고 있던 그 시절에 죄책감을 덜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물이 저의 사회생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할 순 없지만 시간이 지나 선물을 받아본 입장에서 선물을 준비한 신규들에게 조금 더 애착이 가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을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물하기 전보다 선물한 후에 발전된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나를 조금 더 챙겨준 사람에게 조금 더 특별한 선물해도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눈 꼭 감고 그 사람에게도 선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남이 있다면 이별이 있듯 누구나 일터를 떠나는 날이 찾아옵니다. 퇴사, 은퇴, 해고 같은 형태로 말이죠. 하지만 간호사에 떠나는 시기는 너무 이릅니다. 신규 간호사 이직 관련 논문이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원인들을 꼽으면 이렇습니다. 모두 학창시절을 보낸 후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겪는 일이죠.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적응하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높은 이직률에 대한 조금 다른 세 가지 원인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 난에 기인한 높은 취업률, 두 번째는 캥거루족의 증가, 세 번째는 너무나 낮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역치. 만약 간호사가 대기업이나 공무직처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취업하는 직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동시에 취업하는 순간 캥거루족이 아닌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해야 하며 일을 안 하면 당장 생계의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면요. 높은 이직률이 많이 해소될 것이고 굳이 두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다한 업무에 어느 병원이나 존재하기에 여기서 기꺼이 감수할 것이고 인간관계는 어떻게든 적응하려 할 것이고 업무 역시 어떻게든 정하고 능숙하게 해내려 노력할 것이고 조직 문화에도 어떻게든 정하려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나 노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선 고용의 안정성만 있다면 부수적 옵션인 복리후생은 큰 불만 요소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보다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가 있기에 자신 앞에 들이는 위기에 맞서며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니까요. 세 번째인 낮은 스트레스 역시 현대인들에게 보이는 하나의 현상으로 온실속 가초처럼 자라 조금의 스트레스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화나고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일을 스트레스라 이해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스트레스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집을 나서는 것, 걸으며 주변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며 조금 전 언급했던 변화도 스트레스의 한 형태입니다. 일상적으로 꾸준히 노출되었던 스트레스에 적응되었지만 변화에서 나온 스트레스를 좀처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모습을 쉽게 표현하면 부적응, 만약 회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면 어떻게든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려 하겠죠. 한때 갑자기 퇴사한 신규 간호사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자신과 맞지 않아서 힘들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고생했다는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죠. 아쉬운 마음에 머릿속으로는 냉혈한이 되어 자신과 맞는 일은 무엇이 있으며 힘들지 않은 일은 무엇이 있고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은 일은 무엇이 있는지, 퇴사공인 곳은 나은 곳이라는 보장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기보단 자신이 그 일에 적응하고 힘들다면 육체를 단련하여 육체적 강인함을 키우면 되고 인간관계가 어렵다면 먼저 다가가고 관계에 있어 가식은 버리고 솔직해지면 됩니다. 서로 포용과 관용, 이해는 하지 않으려 하고 체면치레 하는 것만 바쁘면서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돌려 말합니다. 가까운 자식과 부모의 관계조차 쉽지 않은데 평생 모르고 살던 타인과의 인간관계는 과연 쉬울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매해마다 신규 간호사들은 변화와 적응보다 회피를 합니다. 평소 적응했던 환경으로 되돌아가 안정과 편안함을 찾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평생 스트레스를 피하고만 살 수 없습니다. 전이면처럼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일삼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는 말이 있듯 때로는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먼저 치르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직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각오를 다지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겁니다. 사람은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계산적임이 노골적으로 티나는 사람은 솔직할지언정 대인관계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계산적인 속내를 얼마나 잘 감추고 티를 내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물질적인 계산이 계산적인 속내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행동이죠. 반면 물질적이지 않은 대화, 정서, 인간관계, 이미지, 대중들의 평가 같은 무형의 가치의 계산은 인지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좀처럼 티나지 않습니다. 1부에서 2부까지 이야기한 모든 주제들은 근본적으로 계산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적절한 가치와 상호 교환하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브 앤 테이크,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인과의 교류는 대부분 기브 앤 테이크가 적용됩니다. 조금 와닿지 않는다면 친근한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고와야 보는 말이 곱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사회초년생인 신규 간호사의 경우 정보, 업무기술, 노하우, 동료들의 신뢰 등을 얻기 위해 그 제공자들에게 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것의 형태가 노력하는 자세, 성실함, 감사의 인사, 성장하는 모습, 얻은 것을 통해 역량을 끌어올려 부서의 보탬이 되는 등 현재 또는 미래 가치 같은 어떠한 형태로 말이죠. 이 영상을 계기로 자신이 타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절한 가치를 생각해보세요. 기브 앤 테이크만 잘해도 성공하거나 또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만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기울거나 이기적이게 받기만 하는 교류는 언젠가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교류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에게 부정적 요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지양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좌절했다고 나는 안 되라며 패배주의에 젖어 회피하면 무엇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남 탓하며 책임감이 결여된 어른아이가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득실을 따져 결정하며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멋진 어른이자 성공적인 사연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